서울의 곽이 작은 아파트의 서박지영은 매일 아침 남편이 민호의 밥상을 차리고 오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부부들이 서만 지내는 지루한 나날이 15년째 이어졌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지영은 저녁 식사를 치우고 TV를 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민호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소리가 울렸다. 이거 두고 갔네. 중요한 일일까 싶어 화면을 슬쩍 보니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초동 호텔 체크인 완료. 그 짧은 문구를 몇 번이고 읽었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사업상 출장일까?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미 불길한 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호가 늦은 밤 돌아왔을 때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민호는 피곤한 듯 대답했다. 뭐래? 회사 일로 죽을 맛이야. 하지만 지영이 눈에는 그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세련되게 느껴졌고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이 메시지는 뭐야? 라고 묻자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거 오늘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다가 늦어져서 호텔에서 쉬었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자 만나는 게 바빠. 민호의 변명은 매끄러웠지만 지영은 3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직감으로 꺼진 말을 알아챘다. 그날부터 지영은 조용히 민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외출 시간, 옷장 정리, 심지어 대화의 빈도까지. 민호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지영은 그 변화를 느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걸 느꼈다. 과거에 민호가 사업 파트너와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하며 집에 늦게 돌아온 적이 많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향수 냄새는 여자의 것처럼 달콤했고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지영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책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민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꿈을 포기했다. 이제 아이들이 독립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와 TV를 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이 비처럼 자신의 인생도 흘러가 버린 건 아닐까? 지영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 그녀의 삶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그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 닫고 통화했다. 지영은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저 여성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지영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호는 아무 일 없는 듯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지영은 오늘은 일찍 돌아와?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글쎄 회의가 길어질지도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에 지영이의 심은 더 커졌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인터넷으로 남편의 도징후를 검색해보았다. 결과는 그의 행동과 일치했다. 지영은 책장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책처럼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다. 과거의 행복한 추억, 아이들의 웃음소리, 민호와의 신혼여행. 하지만 지금은 모두 희미해졌다. 그날 저녁 민호가 늦게 돌아오자 지영은 다시 스마트폰을 살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떠많아져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지영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의 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시작이었다. 민호의 코골이 소리가 울리는 방 안에서 지영은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은 오랜 침묵이 끝이었다. 지영은 민호의 행동을 세밀히 살피며 그가 외모에 더 신경 쓰고 새로운 옷을 사는 걸 눈치챘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젊은 시절의 모호한 불륜이 혹이 떠올라 지영의 마음은 더욱 예민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다.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강남의 고급 카페 앞을 지나다 지영은 민호를 봤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중이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35년이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의 외로움, 무시당하는 느낌, 투명인간 같은 존재감이 모두 현실로 다가왔다. 민호가 돌아왔을 때도 지영은 아무 말 안 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62의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 아이들이 독립한 지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도서관 일도며 칠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다. 비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여전히 늦은 기가를 반복했고 집에 있을 때도 대화는 없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실감했다. 과거의 민호와 함께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신혼 시절의 달콤한 날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고단한 시절, 민호의 사업 성공을 기뻐하던 때. 하지만 그 모두가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 변해버렸다. 지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주름진 얼굴을 만져보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지영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동료와 대화를 나누었다. 동료는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지영은 웃으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지영은 민호의 옷을 세탁하다가 성희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그 머리카락은 검고 길었고 자신이 것이 아니었다. 지영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랜 시간 울었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지영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다. 민호는 오늘도 맛있네 라고 말했지만 지영은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아니면 참아? 그 고민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자 지영은 집을 나서 강남으로 향했다. 그 카페 앞에서 서성거리며 민호가 다시 나타날까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야. 이 결심은 그녀의 변화를 예고했다. 며칠 후 오랜 친구 김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요즘에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어? 수진은 지영과 동갑으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알바란 여성이었다. 지영이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느낀 수진은 곧바로 달려왔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다. 민호의 불륜, 외로움, 결혼 생활의 공허함까지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영아, 그만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 남자 때문에 웅크릴 거야? 아이들은 다 컸어. 수진이 눈이 반짝였다. 내가 요즘 등산동호회에 나가는데 사람들 정말 좋아. 우리 또래고 인생 제2막 즐기고 있어. 너도 한번 가볼래? 지영은 망설였지만 한 번만 일하고 동의했다. 일주일 후 서울 근교 카페에서 열린 동호회 모임에 지영은 혼자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저는 강태우예요. 동호회 리더입니다. 태우는 65세의 건장한 체격으로 전직 엔지니어답게 믿음직스러웠다. 박지영입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줘서 왔어요. 태우의 따뜻한 미소에 지영이 마음이 녹았다. 모임에서 다음 주말 북한 산등산 계획을 세웠다. 태우는 지영에게 특별히 초보자분들을 위해 비기본 장비 준비됐어요. 안전이 대우선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모임 후 수진이 물었다. 리더 어때? 지영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는 또 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올까분했다. 첫 등산날 지영은 새벽에 일어나 등산복을 입고 출발했다. 북한 산등 산로에도 착하니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태우가 지영에게 좋은 코스를 안내하며 천천히 따라오세요 라고 했다. 지영은 얼떡이며 오르다비를 만났다. 비바람 속에서 태우가 지영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가요 라고 했다. 정상에서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은 민호의 불륜을 털어놓았고 태우는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을 고백했다. 그날 밤 산장 아래에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지영의 몸이 20살 소녀처럼 떨렸다. 모임에서 태우는 지영에게 등산 팁을 자세히 설명했다. 등산화는 잘 맞는 걸로, 물은 충분히 챙기세요. 지영은 그의 배려에 감동받았다. 북한산 코스는 푸른 숲과 바위가 어우러져 아름다웠다. 지영은 오르며 자신의 체력을 시험했다. 중간 휴식에서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영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등산은 마음의 치유예요 라는 태우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비가 오자 태우가 우산을 공유하며 지영을 보호했다. 그 접촉에 지영의 심장이 뛰었다. 정상에서 바람이 불자 지영은 자유를 느꼈다. 태우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저는 아내과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등산으로 외로움을 이겨냈어요. 지영은 저도 외로워요. 남편이 라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다. 산장에서 저녁을 먹으며 회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은 오랜만에 웃었다. 태우가 지영씨 다음 모임에도 오세요 라고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민호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태우의 따뜻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날 지영은 수진에게 등산 재미있었어. 태우씨 덕분에 라고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좋은 분이지. 사별호 혼자 사시는데 인품이 좋아. 지영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가 열렸다. 동호회 카페에서 다음 계획을 확인하며 지영은 설레었다. 민호의 외도는 더 이상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태우로부터 온 메시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셨어요. 애지영은 미소 지었다. 이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등산 후 며칠, 동호회 카페에 사진이 올라왔다. 지영과 태우가 손잡고 웃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민호의 직장 동료가 그걸 보고 형수님 등산하시네? 라고 물었다. 민호는 충격받아 사진을 확인했다. 지영이 밝은 표정이 낯설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일찍 돌아와 소리쳤다. 이 남자는 누구야? 왜 그렇게 친해? 지영은 동호회 리더예요 라고 설명했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다. 지영이 반격했다. 당신이 강남 카페에서 여자랑 있는 걸 봤어. 민호는 당황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며칠 후 큰아들 민준이 집에 왔다. 민준은 어머니의 핸드폰에 태우의 메시지를 보고 물었다. 지영이 모든 걸 털어놓자 민준은 엄마, 아빠의 분류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제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민호와 대화하려 했었다. 좋아하는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준비하며 우리 다시 시작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바빠. 나중에 라고 무시했다. 지영이 애원해도 징징거리지 마. 내가 먹여 살아줬잖아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에 지영은 포기했다. 이혼해야 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 민준이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엄마, 아빠는 변하지 않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지영은 민준이 어깨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지영은 이혼 서류를 검색했다. 법률 상담을 예약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 민호는 여전히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지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지영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성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찾았다. 그 책들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호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지영은 우리 이혼해요 라고 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호는 내 멋대로 해 라고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 반응에 지영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결심했어 라고 말하자 민준은 응원할게요 라고 했다. 지영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지영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민준이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 제주에서 새로운 나를 찾자. 제주공항에도 착한 그녀는 렌터카를 빌려 동쪽으로 향했다. 처음 운전하는 길이 낯설었지만 바다바람이 불어 온이 자유가 느껴졌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일 출봉이었다. 아침 일찍 도착해 계단을 오르며 지영은 헐떡였다.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35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서히 풀리는 듯했다. 여기서 일출을 보면 어떨까? 그녀는 혼자 웃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민호와 함께 오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는 항상 도시 호텔만 좋아했다. 지영은 정상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독립을 기념했다.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며 제주 올레길에 간 판을 보았다. 내일은 여기를 걸어보자. 호텔에 체크인한 지영은 빵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혼자 비행기 타고 제주에 왔다. 두려웠지만 흥분돼.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영은 잠들었다. 다음날 지영은 제주도의 유명한 등산로인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한라산은 한국 최고봉으로 숲길과 알파인 초원을 지나 산암형성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초보자 코스 인형 실틀에 이를 선택해 오르기 시작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다. 중간에 쉬며 지영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호와 함께 왔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골프장만 좋아했지. 피곤했지만 정상에 가까워진 이 성취감이 솟았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제주 전경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줬다. 저녁에는 이 호태우 해변으로 가서 무료 캠핑장을 찾았다.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 혼자서도 해냈어.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왔어. 제주의 자연은 그녀에게 치유를 주었다. 한라산 등산 중 지영은 야생화와 새소리를 즐겼다. 이곳은 서울과 달라 평화로워. 그녀는 정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제주에 왔어. 잘 지내. 민준이 답장 즐기세요. 2위로가 되었다.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지영은 결혼 생활의 실패를 반성했다. 나는 왜 항상 참았을까? 이제는 바꿀 때야.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그녀는 제주의 전설을 생각했다. 제주의 자연은 그녀의 영혼을 정화했다. 다음 코스로 만장굴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의 동굴과 용암형성은 신비로웠다. 지영은 혼자 탐험하며 자신이 강인함을 발견했다. 예순둘에도 이런 모험이 가능해. 이틀째 저녁, 해변 캠핑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씨, 여기서 만나다니. 태우였다. 그는 제주에서 혼자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등산 동호회 후에 마음이 복잡해서 왔어요. 지영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두 사람은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을 나눴다. 지영은 이혼 결심을 털어놓았고 태우는 당신의 용기가 부럽네요. 나도 아내 잃은 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라고 위로했다. 밤하늘 아래 별이 빛나는 해변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이어가다. 지영은 대포의 안주 상절리 절벽에 대해 물었고 태우가 내일 함께 가요. 라고 제안했다. 태우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지영은 공감했다. 저도 외로워요. 하지만 등산동호회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태우는 웃으며 지영씨가 제게도 희망이에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가까워지게 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올레길 7코스를 따라 걸었다. 제주 올레길은 내안길로 유명한 트레일로 바다와 들판을 지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태우가 지영의 손을 잡아주며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라고 했다. 주상절리 절벽에도 착해 육각형 바위 형상을 보며 지영은 감탄했다. 자연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나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태우가 대답했다. 이미 강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녁에 새별오름으로 이동해 짧은 등산을 했다. 정상에서 일몰을 보며 두 사람은 포옹했다. 지영이 가슴이 다시 뛰었다. 밤 캠핑장에서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태우의 따뜻한 손길에 지영은 예순둘에도 이런 감정이 올 수 있네요 라고 속삭였다. 제주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태우는 지영씨,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지영은 그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제주의 바람과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증언했다. 다음날 그들은 만장굴을 방문했다. 용암동굴의 신비로운 형태를 보며 지영은 자연은 항상 새로워지네요. 우리도 그렇게 라고 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다음엔 함께할 산 정상으로 오르자. 두 사람의 유대는 점점 깊어졌다. 여행 마지막 날 지영은 태우와 함께 제주 뉴스 필터링된 뉴스 기사를 읽으며 웃었다. 제주는 캠핑과 등산의 천국이래요. 태우가 다음엔 함께 떠나는 곳을 가요 라고 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내 진짜 시작이야. 새벽 바다가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지영의 이야기는 60대의 재탄생을 보여준다. 결혼 생활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사랑과 자유를 찾은 그녀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한다. 여러분, 만약 지영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참고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과감히 떠나는 게 옳을까? 이 이야기를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지영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든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